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경제 신문을 읽어줘 2월 마지막 주 시작하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순서는 부동산부터 들어가면 여의도 4.3배 신도시 만든다지만 광명 시흥 5, 6년 뒤에나 착공. 3기 신도시 중 최대 여의도 1.3배 규모 공원 녹지 조성, 신도시 관통하는 남북도시철도 구축해 서울 접근성 높여, 내년 상반기께 지구 지정 마무리, 25년 본 청약 예정, 전문가 첩사까지 5, 6년 걸려 집값 안정 효과 적을 것. 안타깝네. 이거를 집권 초기에 했으면 한 19년도, 20년도에는 20년도에는 집값이 안정화되고 오히려 떨어졌을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좀 있네요. 3기 서울 서남부 7만 가구 공급.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는 그동안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꾸준하게 거론된 지역이다. 이 일대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로 2015년 지정이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되었다.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 당시 주택 공급 규모만 9만 8천 가구에 달할 정도로 큰 곳이다. 더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정부가 아껴왔던 대규모 택지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를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20분이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시흥지구에 여의도보다 넓은 공원 조성.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 옥길 노원 사학동 811만 제곱미터, 시흥시 과림 무진의 금이동 459만 제곱미터 등 총 1271만 제곱미터 규모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기존 1, 2기 신도시를 통틀어 동탄2는 2400만 제곱미터, 분당은 1960만, 파주 운정 1660만 등에 이어 역대 6번째 규모다. 주택 공급 물량은 7만 가구다. 기존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할 때보다 가구수가 줄어든 것은 지구 일부가 물류단지, 산업단지,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지구 내 군부대 및 일부 도로도 제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 택지로 빠르게 공급 신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사 대책에서 나온 공공주도 사업들의 경우 물량이 유동적이다. 주민 참여가 적으면 계획보다 물량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신규 택지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급 물량이다. 그러나 당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아무리 일러도 사벌뜨기까지 5, 6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적을 것이라 말했다. 신교원 건대 교수는 광명은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없는 입지라며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윤승모 광명시흥 주민연합체 대표는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정부에선 주민 자율개발을 권장해왔다며 정작 개발을 추진할 땐 막더니 일방적으로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광명 집값만 잡나 11만 가구 공급 폭탄에 뉴타운 재건축 비명. 뉴타운이란 곳 재건축 4곳 등 4만 가구 정비사업 진행 중인데 7만 가구 발표까지 나오자 웃돈 떨어지며 매도 문의 쇄도. 신도시
신도시 지정 지역엔 내 땅 포함됐냐? 토지 매물 호가 상승.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집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 광명 시흥지구 인근 광명 뉴타운과 재건축 단지 내 중개업소들은 25일 가격 동향과 향후 매도 시기를 묻는 전화 응대로 분주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7만 가구 규모의 광명 시흥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비사업 물량의 2배에 달하는 공급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광명 시흥지구와 기존 광명 뉴타운 1에서 6구역 재건축 단지 물량 등을 합치면 2028년까지 총 1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 뉴타운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 하락을 우려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 일대 토지주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신도시에 포함되면 보상을 받는 데 그치지만 밖에 있으면 대규모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광명시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광명 뉴타운 인근의 분양권 매도 문의가 이어지면서 시세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 광명 뉴타운 분양권 로또는 처용면적 84제곱미터가 6에서 7억, 전용 59제곱미터는 4억 5천에서 5억 선이다. 광명시 계림동과 보은사동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변에선 토지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택지지구 주변 땅은 신도시 개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땅을 찾는 투자자가 많다면서도 토지주들이 매물을 거두들이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평당 토지 가격이 몇 개월 새 40에서 50만원 뛰었다. 1000평 500, 5,500. 와, 1000평이면 500. 평당 토지 가격이 250에서 3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최근까지 내 땅이 택지지구에 포함됐느냐는 토지주들의 문의 세도가 계속됐다. 광명시의 토지주 모임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되자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한 데 대한 경악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히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미국 돈 풀기에 커지는 인플레 공포, 국채금리 연내 3% 넘을 수도, 1조 9불 부양책 하원 예산이 통과, 물가 반등 압력 높아져 당분간 미 국채금리 상승 전망 속 과도한 움직임 경계 확산, 시장선 페드 조기 긴축 우려, 기준금리 23년 중반 예상, 외인 기간 2조 쌍끌이 매수, 코스피 3천에 안착 재확인, 외국인 현 선물 1.4조 순매수, 기관도 9,800억 이상 사들여, 개인은 1.9조 사상 최대 순매도, 3천 안팎에선 강하게 반등, 급격한 조정 가능성 낮아져. 미 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 연 0.5%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올 2월 연 0.9%대에 오르면 데 이어 22일 내년 장중 연 1.39%까지 올랐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1.5%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일가에선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모하메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시장의 관심은 금리가 더 오를 것이냐 아니냐는 따라 언제 과도하게 큰 움직임이 나오느냐다. 경기 회복 더하기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 국채 금리가 오른 배경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깔려있다. 이에 페드는 돈줄 주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마켓워치는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로 투자자 사이에서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졌다. TD증권은 시장은 페드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는 내년 상반기 시작되고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중반부터 시작될 것이라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도 시장에선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당초 2024년 이후로 봤지만 최근 2023년 중반으로 앞당겨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집권당의 공격적 돈풀기로 국채금리 상승에 불을 지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에만 총 5차례 부양책을 통해 약 3조 7천억 달러 쏟아부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14일까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공격적인 돈풀기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과 증시 상승세를 꺾어 넣을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대기업의 평균 장기 수익률은 연 3% 수준이라며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3%까지 오르는 건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전문지 밸런스도 윌가 전략가 다스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그 수준 연 3%에 이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선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3일, 24일 이틀간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한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미국의 고용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외인 기관 2조 쌍거리 매수 코스피 3천 안착 재확인. 이건 26일. 그러니까 25일 기준 종가 기준이고 26일 종가 기준은 무너졌죠. 외국인 현 선물 1.4조 순매수, 기관도 9,800억 이상 사들여 개인은 1.9조 사상 최대 순매도, 3천 안팎에선 강하게 반등, 급격한 조정 가능성 낮아져. 매도세를 일관하던 외국인이 25일 하루에만 국내 증시에서 현 선물을 합쳐 1조 5천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최대 순매수다. 기관도 1조 원가량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3,100선까지 상승했다. 3천이 깨진 지 하루 만에 반등이다. 3천선의 코스피 지수가 지지선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00위 종목 가운데 펜오션 한 종목만 빼고 다 올랐다. 코스피 하루 만에 3.5% 급등. 이날 코스피 지수는 3.5% 오른 3099.69에 마감했다. 하루 상승률로는 지난달 8일 이후 최대치다. 코스닥 지수도 3.3% 오른 936.21에 마쳤다. 상승세는 반도체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가 4.02%, SK하이닉스가 9% 올랐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4대 핵심 공급 품목으로 전정한 점이 호재됐다. 바이든의 발언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이 무너진 다음날 회복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가 3천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3천대에 안착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인 3,300을 돌파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3천까지 내려가면 반등을 보이며 버티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용택 리서치 센터장은 코스피 지수가 3천 아래로 떨어지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단기적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던 급격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6일 종가 같은 기조에는 개인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아주 많은 경우엔 그동안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다음 날에 바로 급반등하기보다는 한 며칠간 더 하락세를 맞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종합면, 바이든 한일 대만과 반도체 배터리 동맹 강화, 중고립시킨다. 중에 소재 부품 무기화 우려, 미국 동맹국가 공급망 재편 추진, 히토류 의존 줄이려 호주와 공조, 중과의 거래 축소 요구할 수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연대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로 했다.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먼저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TSMC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건설하는 이 공장에서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은 작년 하반기에 일본, 대만, 호주 등 기술과 자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동맹국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파월 3년 후에나 금리 올린다지만 시장은 조기 긴축 우려 여전. 상원의원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 물가 목표 달성 아직 멀어. 국채금리 상승 걱정하네. 장기간 제로금리 유지 강조. 미 국채금리 파월 발언에도 올라 수준의 연 1.8%까지 오를 수도. 미국의 통화정책 수장인 제롬 파월 중앙은행 의장은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는다며 기존의 초저금리 및 자산 매입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10에서 30년 만기 미 장기채 금리는 전날보다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24일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해 최근의 물가 급등세는 계속되기 어렵다며 우리의 물가 목표치가 도달하는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다. 파월 의장은 장기 평균이 이 목표를 초과해야 통화 완화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페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연임을 하려고 지금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과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거의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자산 시장의 벤치마크로 쓰이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1년 1.435%까지 뛰었다가 1.38%에 마감했다. 파월 의장이 시장 안정성 발언을 내놨다지만 채권시장은 부양책과 백신 배포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페드가 예상보다 빨리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내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기채를 사던가 회사채를 했는데 말만 립서비스만 해가지고 회사 안에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년 만기 모기지론 금리가 지난주 연 2.81%로 작년 11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자문사인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톰 세이 창업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수준의 1.6에서 1.8%에 도달할 것이라며 하지만 2%를 한참 넘어서더라도 증시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2월 마지막 주 경제신문을 읽어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